2개 정도의 회의실을 짰거든요. 회의실 하나에 400만 원, 그렇게 층당 2개씩 800만 원. 타일을 좀 더 자잘한 거를 쓰거나 대림바스를 할 수 있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결정하거나 수전이나 이런 것들의 선택에 따라서 견적은 매우 달라지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니크입니다. 네, 오늘은 랜선 오피스 투어 다음에 2편으로 준비한 컨텐츠고요. 아하빌딩이나 장사의 여신님 채널에서 저희 사업을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테리어 관련 꿀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크게 6가지로 나눠서 천장, 바닥, 회의실, 화장실, 벽면 이런 식으로 좀 큰 카테고리별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천장이에요. 천장은 보통 텍스라는 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막혀있는 경우도 있고 시멘트 색깔이나 화이트 색깔로 입혀놓은 노출 천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출 천장을 좋아해요. 텍스로 막혀있으면 20cm 정도 이렇게 막혀있어서 층고가 낮아 보일 수 있거든요. 너무 딱딱한 사무실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노출로 오픈해놓는 스타일인데요. 근데 이거 유의하실 게, 내가 아무리 노출 천장이 좋다고 해도 임대를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모든 부동산 계약서에 있습니다. 예쁘게 하고 싶다고 혹은 좀 층고를 높이고 싶다고 막 뜯어내면 안 돼요. 다음 세입자도 노출 천장을 원할 건가를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노출 천장, 5월 텍스 천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인테리어 팀한테 노출 천장을 의뢰하진 않았고 3,800만 원 정도의 건물 전체 철거를 할 때 텍스가 되어 있던 것을 저희 사옥에 들어올 때 모두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층고가 높아 보이게 노출 천장으로 연출했고요. 노출 천장으로 가신다고 하면 철거와 인테리어 스텝에서 먼저 철거해서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끝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멘트 그대로 두면 가루나 분진이 떨어질 수 있어요. 투명 페인트를 덮거나 화이트 컬러로 덮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출 천장으로 다 걷어낼 때는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30평 기준으로 뒀을 때 다 걷어내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까지 15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요. 그래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면 다시 걷어내는 비용, 다시 깔아주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입니다. 바닥도 되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투명 에폭시를 깔 수도 있고 콩자갈을 깔 수도 있고 잔디를 깔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명 에폭시도 했고요. 화이트 마블 에폭시도 했고 콩자갈 바닥도 했기 때문에 3가지 평당 견적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컨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깐 화이트 베이지 컬러로 깐 콩자갈은 평당 12만 원 정도 하고요. 콩자갈은 전문가 인력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0평 이상 되는 면적에 시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투명 에폭시의 경우에는 평당 11만 원 정도 하고요. 화이트 마블 에폭시는 평당 13만 원 정도 합니다. 투명 에폭시로 깔 것이냐 아니면 화이트 마블 에폭시로 깔 것이냐는 11만 원, 13만 원 차이가 있는데요. 화이트 마블 에폭시라고 다 예쁘고 다 활용도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이 오가는 거리는 화이트 에폭시는 많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조금 워커인이 적거나 조금 힘을 줘야 되는 데는 화이트 에폭시를 추천드리지만 사람이 많이 오가는 그런 바닥 같은 경우에는 투명 에폭시를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창문입니다. 창문은 정말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사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고시원 건물이었기 때문에 작은 창들이 모여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층당 이렇게 크게 한 창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창 하나 기준으로 250만 원으로 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4층에 테라스랑 4층 오피스를 분리하기 위해서 폴딩 도어를 뒀습니다. 그 폴딩 도어의 가격은 문 한 짝당 35만 원에 측정돼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때 살짝 아쉬웠던 것은 사무실은 환기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컴퓨터도 많고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통창이더라도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좀 창문을 만들었으면 너무 좋았겠다 싶어요. 이 통창의 견적은 250만 원인데 창문을 만들었을 때는 뭐 플러스 100만 원 내로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형태나 혹은 층별 사용에 따라서 통창으로 하되 문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도 좀 고민해보면서 견적을 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벽체입니다. 벽체 관련해서 제가 인테리어 팀이랑 토론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벽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시원 건물이고 타일이 많이 붙어있던 건물이었다 보니까 벽체를 걷어내고 되게 울룩불룩 보기 좋지 않은 벽체가 사실 가득했습니다. 모든 벽면이 그랬는데요. 이때의 선택이 들어가야 해요. 오래된 건물의 경우 단열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상주에서 작업을 하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단열이 좀 튼튼해야 합니다. 저희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었다 보니까 단열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건물로 콘크리트만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 작아 보이더라도 이 벽면을 다 긁어내고 벽면 마감을 하기보다 나무 벽체를 세워서 단열과 함께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고 깔끔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넓어 보이고 뭐 춥고 덥게 지낼 거냐, 조금 더 깔끔하게 마감을 하고 단열까지 마무리할 것이냐를 결정했을 때는 저희는 나무 목재와 단열을 대서 벽체 마감을 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단열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냉난방을 고려했을 때 훨씬 더 단열을 하고 들어간 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거나 혹은 자기 건물에 시공을 할 때 벽면의 단열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열 벽체의 경우에는 제곱미터당 38,000원 정도의 계산이 되고요. 제곱미터는 평당 곱하기 3을 하면 나오게 됩니다. 견적을 낼 때 평 단위도 있지만 제곱미터로 많이 견적을 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꿀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꼭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타일을 좀 더 자잘한 거를 쓰거나 대림바스를 할 수 있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결정하거나 수전이나 이런 것들의 선택에 따라서 견적은 매우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화장실 하나 만든다 라고 하면 5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만들 때 설비 부분을 다 드러내서 했습니다. 화장실에 똥배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배관도 다 드러내서 새로운 배관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뭐 하나당 500만 원이라고 책정할 수는 없었지만 배관을 살리고 화장실을 만들 때는 평균 5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설비까지 해서 한 1,300만 원 정도 화장실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회의실입니다. 2개 정도의 회의실을 짰거든요. 회의실 하나에 400만 원, 그렇게 층당 2개씩 800만 원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유리를 낄 수 있는 틀, 그리고 폴딩도어, 유리, 필름 시공 이렇게 합쳐서 그런 견적을 냈고요. 회의실의 컨셉은 필름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니까 여러 가지 필름을 보면서 회의실의 용도를 고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4층의 CEO방엔 화이트보드로 연출될 수 있게 그라데이션으로 가운데를 굉장히 진한 화이트로 보이게 했거든요. 그렇게 좀 필름에 따라서 회의실의 용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사무실 인테리어 꿀팁으로 알아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희처럼 통사옥을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구역에 따라, 구획에 따라 따로따로 인테리어 견적을 알아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러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장, 바닥, 회의실 구축, 북박이장 같은 이런 좀 큰 부분을 인테리어를 맡겼고요. 블라인드 이런 거는 견적에서 빼었습니다. 사실상 인테리어 팀도 중간 대행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블라인드 업체, 커튼 업체 이런 부자재 업체는 중간에서 매니징만 해주시기 때문에 큰 틀은 인테리어 팀한테 의뢰를 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챙길 수 있다면 제외하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저희 블라인드 의뢰했던 견적서도 여기 넣어드릴 테니까 전체 사옥의 블라인드의 견적은 어땠는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꿀팁이 되셨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더 재밌고 좋은 컨텐츠로 또 만나요. 안녕!